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 5월 23일 1년 143일 여러분 변함없이 BIB 방송센터장 지안입니다. 오늘은 제 파트너 아미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뵈서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같이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도 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 이북 5도 위원회가 개청이 됐습니다. 1995년도는 북한 공군 소속의 이철이 대위가 MiG-19를 몰고 비행기를 몰고 탈북해서 귀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여러분 사건 여기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죠? 바보 노무현 씨입니다. 뭐 사적으로는 저희하고 동갑입니다. 노무현 씨 16대 대통령인데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투신해서 스스로 생명을 마감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생일입니다. 기일이 아니고 1909년 5월 23일 생일 아니고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봉화산 봉이 바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2011년도 아나운서 송지선 씨가 또 투신 자살했습니다. 오늘은 자살한 분이 또 많을 겁니다. 1981년 5월 28일 제주도 제주시의 출생이고요. 여자 고등학교와 카톨릭 대학교 의료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1월부터 2년 동안 제주 MBC에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KBS N스포츠에 입사했고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과 나라라 슛더리 5기 중계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09년 3월에 구 MBC 스포츠로 자리를 플러스로 옮겼고요.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베이스볼 투나잇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도 5월 7일 새벽에 자신의 미니 홈피와 트위터에 게재 등 글로 인해서 전 두산 베이스 투수인 임태훈 선수와의 스캔들이 터지고 문책성으로 베이스볼 투나잇 하차를 했죠. 인터뷰를 통해서 스캔들에 관한 신경을 고백했지만 두산의 임태훈 측에서 이와 같은 일은 전면 부인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세 되는 생일을 5일은 앞두고 2011년 5월 23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 19층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향년 31세로 일기를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아미씨 뭘 하세요? 그게 자꾸 손가락 빨면 안 돼요. 일본의 프로 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또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살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이분 말고. 또 2002년 오늘은 6000년 주기의 해성 아틀라스라는 별이 서로 지구하고 최근거리에서 만나는 날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우리나라 일본서 우리나라 두 분하고 또 저 독일하고 이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한 5분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한 자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키스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1946년 5월 23일 일본에서 최초로 키스 신이 등장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20살의 청춘에 개봉된 날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일본선 키스데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2000년도부터 비영리 거북이 보호단체에서 세계 거북이 날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서 오늘이 나라에서 기적이 희귀질환관리법 제4조 1항에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생일 한번 만난 분 보겠습니다. 1127년도 고려 때 의종이죠. 고려 18대 국왕이 오늘 생일이었고요. 공민왕이 고려 31대 마지막 왕이 1330년이고요. 또 소설가 민족운동가 정치인 홍명희 씨가 오늘 생일이었고요. 또 야구 선수 김재박 씨 1954년도 오늘 생일입니다. 가수가 있죠. 바니걸스에 있는 고재숙 씨, 바니걸스의 고정수 둘이 이제 쌍둥이죠. 1955년도 생일입니다. 성우 이선주 씨 60년생, 야구 감독 김기태 씨 69년생, 배우 김성수 씨 73년생 오늘 생일입니다. 배우 권혜성 씨나 방송기자 김나나 씨는 동갑이고 오늘 생일입니다. 79년생이에요. 배우 강소연 씨 88년생, 가수 김상균 씨와 피겨스케이팅 강찬 씨가 95년생, 나이 생일이 동갑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일을 만난 분 한 분 보겠어요. 유명한 분 있습니다. 1937년생, 우리나라 분은 아닙니다. 존 데이비스 록펠러 하죠. 존 베이스 록펠러, 미국의 사학가입니다. 석유왕으로 유명하죠. 석유 산업에서 이름을 떨쳐 석유왕으로 불리기도 한 인물입니다. 앤드루 카네기와 함께 대공황 이전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가이고 시카고 대학교와 록펠러 대학 두 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는 석유 산업의 90%를 독점한 독점왕으로, 그러다 보니까 악명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명언에는 성공을 하라는 명언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첫째,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남의 이야기가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성공의 비밀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행하는 일이다. 또 세 번째,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야 돈을 벌지 않느냐. 일을 한 노동의 대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돈 벌 시간이 없다. 돈이 채워질 시간이 없다는 거죠. 돈은 그렇게 노동의 대가로만 쌓여지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번째,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소유하고 있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노동의 대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부유해지자면 돈을 새길지,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지, 일을 하다 보면. 다섯 번째, 사업의 성공은 훈련과 절도, 고된 노력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음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한테 왜 이런 기회가 없을까? 왜 나한 기회가 이런가? 이러는 사람은 자기 무능함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일곱 번째는 훌륭한 리더십은 평범한 이들에게 뛰어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내가 훌륭한 이 리더십을 하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 일하는 방식,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여덟 번째, 스스로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을 명심해라.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안 돼. 이러는 건 자기를 스스로 해보도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 나는 못해. 나는 아니요. 이러면서 뒤로는 또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호박씩 간다 그러죠. 뒤에서. 이걸 자기 거짓말임을 명심하라는 얘기고요. 아홉 번째, 나는 그저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을 채용할 뿐이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저 나보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뽑을 뿐이지. 그 사람을 뽑아놓고 내가 지시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를 시켜놓고 뽑아놨잖아요. 훌륭한 사람. 그건 내가 시켜요. 요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그럼 그 사람은 머리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건 같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저 내보다 머리 좋은 사람을 채용할 뿐이라는 거죠. 내보다 머리 좋으니까 채용해서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용을 하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10번째, 나는 늘 끔찍한 실패를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쓴다. 나한테는 언젠간 이렇게 끔찍하게 실패가 올 것이다. 언제 그게 올 것인가? 그렇게 끔찍한 실패가 오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실패를 나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걸 방치하고 놔두면 되잖아. 아니요.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는데 끔찍한 실패가 그걸 자꾸 그렇게 되면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1937년도 97살 나이로 당시 재산이 14억 달러, 2022년도 올해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4,090억 달러. 그럼 우리나라로 돈으로 계산하면 517조 3,600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뭐 개수상이 이게 얼마인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 2년 전 2020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돈이 517조 원. 그러니까 본인 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돈이 대한민국 2년 전 2000년도 대한민국 총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이 총 예산보다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재산 우리가 어마어마하죠. 그 유명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그 록펠러가 그 프랑스를 자주 가는데 프랑스 가면 이 록펠러 그 세계의 최고 부자인데 지금 여러분 그 모텔 있죠. 호텔이 아니고 그 여인숙 같은데 이렇게 거기서 잔답니다. 아, 그 양반 저량이 굉장히 검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리틀 록펠러, 존 디 록펠러죠. 그러니까 아들이 리틀 록펠러는 프랑스로 오면요 최고 좋은 5성급 호텔을 통째로 얻는답니다. 한 사람도 다른 숙박객 없이 자기 탕 얻어가지고 무슨 뭐 오락장서부터 커피숍부터 식당부터 뭐 방은 한 개를 자겠지만 다른 사람이 들락거리는 게 싫으니까 아주 호텔을 몽땅 하루를 머무면 그 자기가 머무는 시간 동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기자가 아버지 록펠러가 그 모텔 같은 데서 자니까 가서 물었습니다. 아, 당신은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하겠는데 당신 아들은 존 디 록펠러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당신은 돈이 있으면 이렇게 씁니까? 얘기하니까 록펠러가 하는 얘기가 존 디 록펠러는 아버지가 부자야. 아버지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존 디는 걔 아버지가 부자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주 가난해. 얘기가 됩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초심을 안 읽는다는 얘기죠. 나는 내가 벌었죠. 내가 벌었으니까 아껴서 써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니까 내가 펑펑 쓰지 못해. 아버지가 없어서 가난해서 때도 새끼를 굶고 지낼 수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주 아버지 덕으로 내 덕으로 그렇게 펑펑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였고요. 그 존 디 그 아들 리틀 그 록펠러 아들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유언으로는 무언 얘기를 하면
낭비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낭비라고 하는 것은 죄다.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그 아들한테 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록펠러의 손자죠. 아들은 그 호텔 전체 전세 내고 이랬던 게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는 낭비는 죄다.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 그 돌아가신 분 송인덕 씨 전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보 노무현 씨 제16대 대통령 기일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지선 씨 기일도 오늘이 되겠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만큼 전 세계에서 노무현 대통령, 송지선 씨 아나운서, 그 하인리허 힘너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분, 기무라 하나 일본, 이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이날 전체다가 자살을 했던 날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님이니까 불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석천이라고 있습니다. 제석천 5등,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면 경호가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키고 나를 아는 친구, 인처 모든 분들을 지켜준다는 진언이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지켜주고 옹호해 주십시오를 했을 때 옴 바아라 모찌훔, 옴 바아라 모찌훔, 옴 바아라 모찌훔, 나도 옹호를 해주고 내와 같이 있는 모든 더불어 있는 분들도 옹호하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진언이 옴 바아라 모찌훔. 여러분 가끔 자주 이 진언을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나날 지내고, 바보 노무현 대통령 참 저희들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덩달아 뒤에서는 이렇게 잘 됐다, 지가 지졌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 그때 당시는 뭐야 보수에서부터 덩달아 그렇게 하더, 요 사이는 안 그렇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를 계승을 받고 이어받고, 어쨌든 뭐 후일에 어느 정도 지난 후에도 이렇게 있던 것은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속이 좀 들여다보이는 일입니다. 오늘도 나머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 또한 여러분들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아미하고 지안 스님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